라운드 2, 네, 라운드 2 주간 추천주 코너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 리뷰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추천드리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수열전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죠. 저희로서는 마지막 방송이고 요일별로 이제 마지막 방송들을 이제 전문가님들이 이제 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드렸던 추천주 점검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추천주 드리는 코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 종목 리뷰부터 먼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은행을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권을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5월 달에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되게 6월 달에 될 개연성이 좀 있겠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배당권 플러스 모멘텀 아직 존재하죠. 그리고 증권주가 계속 치고 가기에는 이번에 중국 금리 인상 3차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증권주 대신에 아직 우리 은행이 바톤을 또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은행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추천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이로메드 갖고 왔습니다. 바이로메드. 자, 이 바이로메드는 강하죠. 강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배열 종목이나 신고가 치는 종목을 오히려 우리가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종목은요.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대장주만 움직여요. 그럼 지금 대장이 뭐냐? 지금 셀트리온은 미국 허가 때문에 지금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에서 주도를 하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로메드가 지금 주도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업체죠. 네, 신약 개발업체. 네, 그 건이 역시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유전자 치료제 중심의 신약 개발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하고 천연 의약품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대개 이번에 미국에서 임상이 3상까지 들어간 게 많고요. 되게 상업화를 바로 앞두고 있는 건의 신약들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건이 올해 내년에 아마 펼쳐져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VM202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그 시리즈들이 상용화 직전 단계의 신약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모멘텀이 충분히 되고요. 그런 건이 제가 볼 때는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트상으로 한 달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고 그리고 오늘 종가로 신고가 냈죠. 매물 소화 완전히 다 했어요. 그리고 치고 나가겠다라고 신호를 오늘 보여준 거죠. 자, 그런 정도 모습이라면, 네, 차트 나옵니다만은 그런 정도 모습이라면 저런 종목들은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죠. 저런 종목들은요, 조정을 받아도 크게 조정 안 오고 눌렀다가도 다시 튀어 올라요. 차라리 여러분들 밑바닥에 있는 종목보다는 저런 종목이 오히려 리스크가 덜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장세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좀 주목하시고요. 매수가는 대개 오늘 가격 근처 11만 8천 원 선, 그리고 목표가 11만 4천 원, 목표가 14만 원이죠. 손절가 11만 1천 원. 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주 추천드린 종목은 이제 키이스트였습니다. 키이스트는 그 매니지먼트, 컨텐츠 제작 또는 유통의 이 엔터 사업을 수직 상승화 쪽으로 수직 계열화를 이룬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김수현을 뭐 한 또 드라마 론칭이라든지 그 2대 주주인 중국의 소우닷컴과의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또 역직구 쇼핑몰인 뭐 판다코리아닷컴,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역시 강력하게 부각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이 1,183억,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 증가되고요. 영업이익은 또 125억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는 모멘텀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뭐 장대 양봉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신고가 돌파 패턴으로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관심 있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역시 중국 관련 모멘텀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보령 메디앙스와 아가방 컴퍼니, 그러니까 중국이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이제 완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유아용품 관련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령 메디앙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아가방 컴퍼니는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중국 백화점에 6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 랑시그룹, 중국의 랑시그룹이 지분 26%를 인수해가면서 대주주가 됐죠. 사실상 중국 기업한테 인수가 된 거고요. 3월 달에 중국 양회에서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완화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내 유아복 시장을 그 랑시그룹 덕분에 좀 선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 쪽에 친환경 브랜드인 올가닉 코튼 쪽을 인수하면서 친환경 사업에 진출이 됐고, 그래서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는 역시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로 매수를 할 거고요. 지금 그 거래량이 보통은 한 1,000만 주 이상 터져야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본 고점이 이제 15,750원인데 저는 이게 돌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단기 목표가는 16,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돌파된다면 중기적으로는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가 상장돼서 최고가가 지금 22,250원인데요. 예, 그래서 손절가는 12,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종목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봐야죠. 네, 미국 증시 김선영 연구위원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경제에서 김선영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잔여 집행분인 72억 유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유로그룹의 회의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 약 9억권에서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린 혼조 양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예상에 부합했던 4월 고용지표 결과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으로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했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스가 이번 회의에서 구제금융을 혹시라도 받지 못할 경우 오는 7월 IMF에 갚아야 할 15억 유로와 7월 ECB에 대한 30억 유로 등의 상환이 어려워지며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 및 임금 지급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장초 주요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미국 온라인 소매업체 주릴리의 지분 9.2%인 480만 주를 1억 5천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뉴스로 주릴리가 20%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인 데 따라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세계 최대의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1.5% 상승하고 있으며 에너지 업체 노블에너지는 총 21억 달러의 경쟁사인 로제타 에너지를 인수해 텍사스주 이글포드 유전지대에 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뉴스로 노블에너지가 3% 하락하고 있는 반면 피인수업체 로제타 리소시스는 30%의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새 영화 어벤져스의 지난 주말 북미 박스 오피스 입장 수입이 7,720만 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1위 자리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월트 디즈니의 주가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무디스 투자 서비스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업종을 제외한 미국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이 1조 7,330억 달러로 전년보다 4%가 증가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위 50개 기업이 1조 1000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파이저, 시스코 시스템 등 5개 기업이 전체의 25%가 넘는 4,390억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쌓아놓고 있는 현금은 1조 1000억 달러로 1년 전에 9,500억 달러보다 15.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입니다. 경제 지표들을 보면 5월 12일 4월 재정 적자, 13일엔 4월의 소매 판매와 4월 수출입 가격, 5월 14일엔 4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5월 15일엔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와 4월 산업 생산, 그리고 5월의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발표 기업을 보면 5월 11일 딘푸드스, 렉스페이스, 스티플 파이낸셜, 소더비즈, 12일 메커슨, 인터내셔널 플레이버, 5월 13일엔 메이시스, 폴로 랄프 로렌, 쉐이크쉑, JC페니, 시스코 시스템스, 5월 14일엔 콜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페리 앨러스, 놀스트럼, 마지막으로 5월 15일엔 저널 미디어, 그리고 HH의 그렉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형입니다. 네. 자, 이번에 그 마수열전이 이번 주를 끝으로,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동안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또 뭐, 다른 코너에서 저희는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하여튼 그 좋은 호재가 나와서 한 주간이 긍정적인 시장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